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간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이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재정 불안 우려가 확산됐고 그 여파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며 증시에 부담을 줘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지금 9월이 전통적으로 부진한 시기란 점까지 더해지면서 이날 기술주는 장중한 때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은 증시 하락의 트리거가 돼 미 법원은 지난달 29일 7대4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법 위반이라고 결정했고 이후 트럼프가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재정 부담 확대 우려도 증폭이 되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국채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이 정부가 수입 업체 관세를 환급할 경우 국채 반응이 늘어나 금리가 뛸 것이란 전망이 장단기물 금리까지 올려 현재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4.5bp 뛴 4.96%로 10년물 금리는 2bp 오른 4.27%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 수입으로 연방 재정 적자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면서 채권 장형단이 움직이고 국채 시장이 다시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 앞서 말씀드린 30년 만기 국채가 5%에 가깝다는 것 의심할 여지 없는 역풍이라 지금 상황은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정말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는 큰 폭으로 오른 데다 9월이 전통적으로 부진한 달이란 계절적인 요인도 부담이 되고 있어 S&P 500은 9월 평균적으로 지난 5년간 4.2% 그리고 지난 10년간 2% 넘게 하락을 했기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9월은 다소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엔비디아 역시 1.95% 하락해 170달러까지 내려왔고 사실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주요 배경은 중국 알리바바가 자체적으로 차세대 AI 관련 칩을 개발에 시험 중이라 알리바바의 새로운 AI 칩은 기존 칩보다 더 범용성이 높고 더 다양한 AI 추론 작업에 활용될 수 있다고도 전해 심지어 TSMC가 아니라 중국 내에서 제조되고 있다고도 밝혀 현재는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국산 반도체 기업에 이러한 혜택을 밀어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블 테크놀로지와 대 AI 인프라 관련주의 실적이 투자자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마블은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시장의 기대에 부합했지만 데이터 센터 매출이 69% 증가했어도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해 3분기 가이던스도 높였지만 이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돌았고 델의 경우는 올해 AI 서버 출하량을 기존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높여 델 역시 시장의 예상치보다 서버 주문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흔들리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대부분의 매출이 일부 고객에 집중된 데 따른 불안감이 노출됐기 때문으로 지난 분기 가장 큰 고객사 두 곳이 데이터 센터 총 매출의 39%를 차지해 지금 메타와 같은 대형 고객사들은 인양 현금이 감소하고 있어 이런 큰 비중을 가진 고객의 주문이 줄어들 경우 엔비디아 역시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지금은 관계사인 코어웨이브에 대한 매출 비중이 커진데도 불안감을 표하고 있기에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H20 칩을 코어웨이브의 대량으로 팔아치우는 게 아니냐는 이슈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생각은 중국으로 인해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지금 AI 시장은 초기 단계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중국은 이러한 혁신 기술로 엔비디아를 마구 흔들었지만 결국에는 최신 칩, 그런 최신 칩을 통해 데이터 센터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는 결국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고 결국 엔비디아 역시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나스닥 역시 8월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에 지금은 최악의 계절인 9월과 10월로 증시는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나스닥이 지난주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잠시 내려온 것이 이날 역시 매도의 원인이라 이러한 말은 즉 지금은 일종의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매도는 대부분 기술주 위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이유는 기술주 외에는 상승한 종목도 많기에 특히나 S&P 500 지수 11개 업종 중 가운데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 그리고 부동산 기업들은 상승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 가장 주목해야 될 사항은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라
캔터 피츠 제럴드는 최근 보고서에서 브로드컴에 대한 12개월 목표 주가를 기존 $300에서 $350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브로드컴의 매출을 자세히 보시면 지난 12개월간 매출은 33% 증가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줬고 지난 2분기 실적 역시 20%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그 이후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 알파벳, 구글의 차세대 TPU V6 칩에 대한 수요와 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V7P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현재 주가는 신고가 부근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브로드컴은 이날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 0.29% 올라 $298까지 올라왔고 사실 지금 증시를 따져보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처럼 데이터 매출이라든지 다른 기타 어닝에서 조금이라도 미스가 나오게 된다면 이 주식 역시 잠시 쉬어갈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단기적인 이슈는 불과 한두 달 정도에 불과해 이렇게 AI로 돈을 버는 기업 그리고 돈을 벌면서 매출까지 성장을 하는 기업은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꾸준히 주가는 상승을 할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조정을 받았던 팔란티어는 이날 0.24% 상승해 $157로 마감했고 사실 지금은 수조 달러 규모 산업을 혁신하는 AI 기업으로 정부 기관에서 쌓은 경험과 이제는 민간 기업 시장으로도 기술들이 활용이 되며 AI 산업 전반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팔란티어를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최근 2분기 실적은 고평가 논란 속에서도 영업이익률 46%, $60억 달러 규모의 현금과 단기 증권 보유 등으로 탄탄한 재무 구조도 갖추고 있어 여전히 기술과 보안, 인프라, 국방부 통합, 경험 등 경쟁사들의 접근이 어려운 막대한 진입 장벽을 확보한 것도 팔란티어의 정말로 강력한 강점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팔란티어 역시 계절적 이슈, 그러니까 9월, 10월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좋은 가격에 이 주식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테슬라는 이날 1.35% 하락을 하면서 $329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최근 상승세를 타다가 4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사실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펀더멘탈 측면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 단기 모멘텀으로 상승을 하고 그리고 상승을 하면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하락을 하면 올라가는 전형적인 모멘텀 투자를 보여주고 있어. 심지어 지금은 인도 시장에도 진출은 했지만 첫 달에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여 여전히 여러 시장에서 판매 부진에 시달리며 성장 전망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올해 인도를 수출하고 있는 할당량인 2,500대를 모두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계획에 이슈가 생겼고 현재까지 주문량은 600여 대에 불과해 시장의 기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저희 생각은 테슬라가 여전히 단기 모멘텀으로 상승도 그리고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기업이라는 게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매출이 올라가 장기적으로는 크게 돈을 벌어야 주가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그러한 기업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